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영철입니다. 오늘은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기업을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아이비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올해 상승 모멘텀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주 아이비 투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아주 아이비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주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과 직접 투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조합의 같은 경우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른데요.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 조합도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아주 아이비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 금액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접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를 넘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 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올해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뉴스 기사 저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첨단 바이오 R&D 투자 확대, 그리고 스타트업도 2035년까지 연 1000개씩 나오게끔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첨단 바이오 기술로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단 및 치료 및 영노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바이오 산업도 2035년까지 200조 원 실대를 열게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약속이 나온 이유가 현재 정치권 화두인 의대 증원과도 엮여 있는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의들이 많이 사직한 만큼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마도 이런 R&D 투자를 통해서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즉 AI를 활용한 의료 기술을 높이면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충북 지역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이 됐다면서 첨단 바이오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 바가 있었죠. 제가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의대 증원과도 엮여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기사를 좀 살펴보았는데 제가 왜 이 기사를 살펴봤느냐라고 한다면은 2035년까지 연 스타트업이 연 1000개씩 나오게끔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주주 여러분들 벤처 캐피탈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금 회수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건 앞으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IPO가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아야겠죠. 여기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은
등의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 2005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제약 바이오 업종 때문에 도입이 된 건데,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은 R&D 투자로 인해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흑자를 낼 길이 잘 없는데,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면 상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기술 특례 상장 혜택을 보고 나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IPO가 더욱더 빨라진다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 기업들은, 벤처 캐피탈들은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주 IB 투자가 어느 계획에 투자를 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만큼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아주 IB 투자가 XTR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며 2024년 매출액 증대 효과도 나타낼 가능성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아주 IB 투자가 어느 계획에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IB 투자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럼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IB 투자는 최근 야놀자 IPO 이슈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 뚜렷한 이슈 없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흔히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21선 밑으로 주가가 자리 잡고 있기에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장기 이평선들인 121 이평선과 241선 이평선이 올라와 주면서 장기 이평선인 121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다시금 21 이평선을 돌파를 해준다면 추세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121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시에는 지금 최근 1월에 꼭지만 보아도 3,100원 라인을 돌파해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2022년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2022년 8월쯤에도 3,200원 부근을 돌파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부근에 저항 매물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부분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면서 돌파해주는지도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설명들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